유튜브 충북 메이커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준 남자 경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년 3구 대통령 선거와 불과 2달 사이 치러지는 6일 지방선거가 대선에 묻혀 후보군에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군으로 진검다리 재선시장인 한범덕 청주시장의 연임저지에 나선 시민활동가 출신의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개한 데 이어 오늘은 풀뿌리 지역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행복하고 살맛나는 청주시를 만들고 싶다는 허창원 충북도 의원을 충북 메이커스TV가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소속의 허창원 도의원입니다. 지난 6월 말까지는 도의회에서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도의회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충북도당에서는 수석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성장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관광 서비스업 중심의 관광 1번지 청주를 만들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조례는 14건의 재개정을 했고요. 2번의 도정 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과 도정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청남대를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서 충북의 관광, 스타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를 보면 산업단지를 위주로 한 제조업의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2018년, 19년도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이제 정체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충청북도의 성장 동력이 관광과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청남대 국가정원론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 관광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균형 발전으로 자치원수원 이전에 대해서도 지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15차례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를 지역 주민들이 허서방이라고 좀 편하게 불러주셨는데요. 그런 애칭을 얻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편하게 지낸 것이 우리 도의원으로서 제가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청남대와 미호강에 국가정원을 조성해 쉼이 있는 청주를 만들고 청주 성안길과 지하상가, 차 없는 거리를 십자 코스로 청주 상당공원까지 있는 청년특구를 조성하는 등 스타 관광지화해 활력이 넘치는 구도심 상권을 만들고 싶다는 구상도 전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사업들 중에 이제 2가지를 지금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미호강 프로젝트에 관련된 겁니다. 미호강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미호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B.5형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는데요. 물론 우리 충청북도는 예시 자료라고는 하지만 미호강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130만 평에 해당되는 지역을 B.5형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그 지역을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개발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호강은 지금 우리가 세종에 가면 호수공원이 있는데요. 호수공원은 세종 시민들에게 쉼과 여유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대전에 가면 갑천이 있는데요. 갑천은 또 대전 시민들에게 쉼과 여유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는 어디에서 청주 시민들에게 쉼과 여유 공간을 줄까요? 무심천을 한번 볼까요? 무심천은 폭이 한 150m에 이릅니다. 갑천은 350m에 이르고요. 미호강은 폭이 450m에 이릅니다. 저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곳에 쉼과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그 친수 공간을 청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책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주 충북이 산업단지의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관광업과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한 산업 전략, 성장 전략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내건 카드는 우리 구도심권 청주 관광 1번지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청주 구도심권은 사실은 청년들의 문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성안길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소나무길은 도시재생을 통해서 청년들의 문화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길을 연결을 하고 이곳에 지하상가가 있는데요. 지하상가의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대형 프리몰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하상가의 소유는 청주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상가가 87년도에 41년간 무상 사용을 끝내고 2028년 6월에 청주시로 반납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하상가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대형 프리몰에서 내년이라도 청주시에 반납할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주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고 받아들여서 그곳에 청년들에게 한번 맡겨보자라는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110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 청년들의 창업 공간들이 청주나 충북에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것을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로 채워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국의 청년몰들을 보면 한 40%가 쇠락의 단계에 있고 문을 닫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청년몰을 만드는 지역에는 청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 청년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의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담기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쇠락의 길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성안길과 소나무길에 청년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가 갇혀 있는 곳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이 아닌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에너지로 채워보자. 그러면 이 십자축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십자축 위에 상당공원을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쳐가는 공원이 아니라 머무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십자축에 상당공원까지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철당강까지 스토리를 입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우암산 둘레길까지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도지사님 관사가 있는 향리단길까지 연결을 해서 이 구도심권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청주 관광 1번지 사업을 해보자.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관광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한 곳에 유명한 곳을 가서 보는 것이 관광이었다면 지금의 관광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를 보고 관광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청주 관광 1번지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상당공원과 서문대교에 이르는 그 세로축에 가로로 지나가는 길 빼놓고는 한번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모든 곳이 소통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메인 도로에서 저희들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청주시의 볼거리, 먹거리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은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 자당의 모든 후보군이 훌륭하시지만 역시나 현직인 한범덕 청주시장이 가장 경쟁하기 힘든 후보로 꼽았습니다. 다만 허 의원은 한 시장께서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듯해 매주 한 차례씩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유튜브 생중계까지 하는 대규모 찾아가는 웅변순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주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선 청주시장 도전을 합니다. 지난 2014년, 18년 두 번의 도의원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변화와 도전을 선택을 했고요. 내년에는 청주시장 도전을 하는데 청주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범덕 시장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청주 시민들과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소통하는 과정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제가 시장이 된다 그러면 청주시가 43개 읍면동이 있거든요. 매주 한 차례 1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게끔 동민들, 면민들과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자 하는데요. 시간은 제 예상으로는 저녁 7시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체육관 같은 곳을 빌려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들을 수 있게끔 하는데 제가 보기엔 1년에 한 번만 하게 되면
43개 읍면동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굳이 저녁 시간을 택한 이유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퇴근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낮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들만 듣는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7시서부터 9시까지 편하게 체육관 같은 곳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주시의 정책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들어가면 더 좋은 청주가 만들어지고 살만나는 청주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마수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훌륭하신 우리 한범덕 시장님이 제일 어려운 경쟁 상대자고요. 어쨌든 한범덕 시장님은 경력이나 뭐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기존의 후보들보다는 이제 탁월하신데 결국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청주나 충북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 노영민 실장님이 저희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 나오신다면 런닝메이트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런닝메이트를 봤을 때 과연 한범덕 실장님과 노영민 실장님의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카드가 우리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실력과 경륜을 갖춘 노영민 도지사 후보와 변화와 역동성, 혁신을 강조하는 허창원 후보가 런닝메이트가 됐을 때 청주와 충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한범덕 시장님이 당연히 경쟁력은 갖고 계시지만 이게 선거판이 무르익을수록 시민들은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필승카드는 노영민 실장님 도지사 후보, 허창원 시장 후보, 이 카드가 민주당의 필승카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충북과 청주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11대 충북도원을 지내면서 14건의 조례 제기전과 2건의 도정지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조성을 사전에 건의하기도 했다면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청주시 특례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충남의 발전을 대전이 견인하는 것처럼 청주의 성장 발전을 도와주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북의 동남권과 북부권을 충북도가 신경을 썼으면 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가 꿈꾸는 청주는 그렇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나고 자란 제 고향인데요. 제가 청주를 떠날 때는 아마 군 생활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군대를 인천에서 생활하게 됐는데요. 인천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휴가를 받아서 청주로 오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 플라타넘스 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가로수길을 들어오면 집에 왔구나라는 그 평안과 그 위안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고향 청주가 저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가 하나의 공동체로 봤을 때 한 가족이라고 보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가 무색무취의 도시, 여러 가지 특징이 없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청주가 정말 살맛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청주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환경, 경제, 소상공인, 청년, 그리고 오토바이 소음 문제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하나하나 해결해서 청주 시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살맛나는 청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청주의 위치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수도권 전략이 세종을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세종과 대전, 청주가 같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구도 속에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청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충청북도의 모습만 보입니다. 사실은 신수도권 전략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저는 청주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청주는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가지고 있고요. 면적도 대전의 1.8배를 가지고 있는 청주가 유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청주가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제품을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청주시가 돼서 신수도권 전략에서도 대전과 세종에 뒤지지 않는 정말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꿈꾸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정말 행복한 공동체, 살맛나는 청주,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중심도시 청주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시장 도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88년도에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그 충남의 예산이 3,080억, 88년도에 충북이 2,450억.
한 80% 정도였어요. 네. 충남과 대전이 분리되기 전에. 근데 30년 후에 분리된 이후의 예산을 보면 충북이 4조 6천억, 충남이 6조 1천억, 대전이 4조 3천억. 대전과 충남이 78%였어요. 30년 후에. 근데 대전은 4조 3천억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충북만큼이. 그러니까 변화의 시대에 자꾸 지사님은 그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지사님이 신경 써야 되시는 거는 특례시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메가시티 전략으로 충북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5분 발언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내년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군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군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